자, 이번에는 C 확장형 만들기를 보겠습니다. C 확장형이라는 것은 C로 파이썬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객체와 그 인스턴스 객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파이썬 소스가 있습니다. scare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뭐 init, get item, len 이라든지 이러한 그 이미 특별하게 등록이 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러한 그 메소드들이 있고요. 또 사용자 메소드도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스퀘어 10을 하게 되면 init에 의해서 리미트 10이 넘어가고 이 값에 의해서 인스턴스 멤버 리미트가 여기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 S를 갖게 되고요. S3에 의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get item이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3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k라는 값에 전달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339라는 9라는 값이 리턴이 되도록끔 돼 있고 또 s.middle에 의해서 그 현재 리미트 값이 지금 10이죠. 그거의 반 값인 5를 리턴을 하게끔 돼 있는 이런 간단한 그 클래스와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 코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S는 스퀘어 10, 또 S2는 스퀘어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오브젝트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선 클래스 스퀘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클래스 스퀘어라는 그 객체가 있는데 이것은 클래스 메서드들과 클래스 멤버들을 저장하고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 메서드들과 멤버들은 그 인스턴스에 의해서 공유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S1과 S2를 스퀘어로부터 만들었을 때 뭐 미들이라든지 len이라든지 이런 함수들도 두 번 카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클래스 공간에 공유되는 영역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클래스 멤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클래스 멤버는 없습니다만 이 사이에 클래스 멤버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 멤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객체 S나 S2에는 그 인스턴스 공간 안에 이것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죠. 저장되는 내용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 레퍼런스 카운트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인스턴스 객체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곳을 얼마나 참조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필요하고요. 또 이 인스턴스 객체는 어떠한 메소드들을 가지고 어떠한 멤버들을 가진다, 클래스 멤버를 가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 클래스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인스턴스는 어떠한 유형의 어떠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 내부에는 그 인스턴스 멤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이건 어디서 정의된 거냐면요. 그 컨스트럭터 불릴 때 self.limit에서 self.뭐에서 새로 변수 영역을 설정하죠. 이런 인스턴스 네임스페이스 안에 설정되는 변수들은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들 이 영역 안에 따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 멤버들 간의 리미트는 전혀 다른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클래스 멤버들과 이 메서드들은 공유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인스턴스들이 생겨도 이
클래스의 메서드와 멤버들은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기가 필요한 이런 인스턴스 멤버들만 별도로 생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서드들을 선언할 때 인수를 앞에 셀프를 받게 됩니다. 이 앞에 다 셀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스턴스 이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이쪽에서 보면 그냥 함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이로 호출하는 것이 만약 인스턴스 S라고 하면 S의 오브젝트가 여기 전달이 되어야만 그것이 S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것이죠. S1을 여기 전달하게 되면 S2를 전달하게 되면 S2에 대해서 그 객체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메서드들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그 인스턴스에 종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호출을 할 때 실제적으로 인스턴스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여기다 받아 주어야 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셀프를 파이썬에서는 그 의미대로 그렇게 선언을 그대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C로 구현을 할 때도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별도로의 함수로 만들게 되고 이 함수들은 앞에 거기에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인수로 따로 전달을 받고요. 또 이렇게 구성된 것들이 하나의 클래스로 구성되는 또 다른 자료 구조로 이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로 실제로 한번 이러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형 구현을 위한 C 코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의 확장형을 만들 것이지만 그 C 확장형은 어떤 C로 만들어진 별도의 파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파일이라는 것은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우리가 C의 확장형을 하나 정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듈 초기화할 때 우리 스퀘어라는 그 모듈을 하나 만들고요. 그 모듈 안에 스퀘어라는 클래스, 모듈은 스퀘어 소문자고요. 클래스는 스퀘어 대문자가 됩니다. 클래스를 새로 정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nit square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이 함수는 파이 init 모듈에 의해서 square라는 모듈을 등록하고 이 스퀘어에 등록된 메소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죠. 스퀘어 메소드는 앞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파이 method df라는 구조체의 형으로서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퀘어라는 이름을 새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퀘어는 다음과 같은 이 스퀘어를 호출하게 되면 컨스트럭터, 그러니까 초기 생성자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너를 쓰게 되죠. 여기까지는 앞에 모듈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자, 스퀘어 new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 new는 앞에서 정의한 파이썬 확장 모듈의 함수와 동일하게 정의가 됩니다. 앞에 셀프가 있고 args라는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셀프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스 객체의 오브젝트가 여기서는 활용이 됩니다. 아직 오브젝트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라는 것을 직접 여기서 활용할 수는 없죠. 이 컨스트럭트니까요. 여기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는 셀프라는 것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필요한 인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정수값, 리미트 값을 정수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뭘 호출했냐면 new square object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이 오브젝트는 어떤 포인터를 넘겨주는데 그것을 파이 오브젝트 포인터로 변환해가지고 지금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new square object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스태틱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리턴하는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square object 포인터가 됩니다. 파이 오브젝트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순수한 파이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것은 인스턴스 객체가 가져야 할 새로운 구조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체란 앞서 보셨듯이 그 인스턴스 객체에 필요한 그 어떤 로컬 그 변수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구조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입력받아서 이 포인터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터를 생성한 다음에 객체 포인터를 생성하고 파이 오브젝트 new라는 API를 통해서 이러한 객체를 하나 만들고 포인터를 전달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파이 오브젝트 new라고 하는 것은 그 스퀘어 오브젝트 사이즈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하고요. 그 값을 어느 정도 초기화를 해 놓는데요. 그 초기화하는 정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타입을 설정하는 것이 됩니다. 스퀘어 오브젝트라는 형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파이 오브젝트 헤드라는 요거는 이제 매크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는 그것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나머지 부분들이 로컬 그 인스턴스 네임스페이스의 멤버들을 이쪽에 쭉 필요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앞에 것은 이렇게 선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이 이제 레퍼런스 카운트, 우리가 이것은 뭐 직접 손댈 건 아니고요. 형 정보라는 것을 갖습니다. 형 정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타입 오브젝트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스턴스가 어떠한 클래스의 형을 갖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달되는 이 스퀘어 타입이라는 스퀘어 타입, 여기에 지금 아직 정의가 안 됐습니다만 이 스퀘어 타입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오브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체를 이러한 타입을 이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형 정보에 스퀘어 타입이 뭐가 있겠죠? 그 스퀘어 타입이 이렇게 레퍼런싱을 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으면 그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하고 셀프 만들어진 오브젝트 자체를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셀프라는 것은 사실 스퀘어 오브젝트인데 그 파이 오브젝트와 호환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이것에 의해서 파이 오브젝트라는 것은 이제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동일하게 가진 모든 객체는 파이 오브젝트의 포인터 객체로서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참조했을 때 파이 오브젝트의 똑같은 멤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썬 시스템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이 오브젝트로 공통적으로 참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그 구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객체가 바로 이 객체가 되겠습니다. 요 앞에까지가 바로 파이 오브젝트 헤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그 멤버 인스턴스 멤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 넥스트 프리비어스 해가지고 이러한 오브젝트들 간에 이렇게 서로 링크가 쭉 돼 있고요. 레퍼런스 카운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객체를 참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셈이 되겠고,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이 바로 스퀘어 타입. 좀 이따 정의를 할 겁니다만 스퀘어 타입을 가리키고요. 그 안에는
뭐 딜리트라든지 이니트라든지 get 아이템, 뭐 미들이라든지 이러한 그 어떤 그 각종 함수들에 대한 포인터를 레퍼런스를 갖고 있게 있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퀘어 타입이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 타입은 파이 타입 오브젝트, 그 형 오브젝트의 그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헤더 부분 초기화를 하는데 이 파이썬 타입의 타입형을 여기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브젝트 사이즈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의 이름, 그리고 그 기본적인 타입의 사이즈, 그 다음에 각 아이템의 크기,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요. 또 이제 메소드들을 여기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멸자, 그 다음에 뭐 프린트, get attribute라든지 뭐 이러한 그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그 deallocate라는 해당하는 함수 포인터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린트 없으면 0이고 있으면 그 함수 그 포인터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준 메소드들을 자리에 맞춰서 쭉 기술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추가적인 그 메소드들을 여기다 기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수치형 메소드면은 수치형 메소드들을 이 기술된 위치를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시퀀스 메소드면 시퀀스 메소드를 지정하는 포인터를 그 메소드의 그 구조의 포인터를 여기서 좀 따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그 스퀘어 타입이라는 것은 시퀀스 메소드를 갖는 시퀀스 자료형의 종류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시퀀스 메소드들을 지금 현재 선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 타입이 어떠한 실제 구조를 갖는가는 object.h 헤더 파일을 참조를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에 헤더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파이 타입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타입 데피니션이 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파이 타입 오브젝트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 스트럭처 구조에 맞춰서 그것을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네임이 있고요. 기본적인 사이즈, 아이템 사이즈 이런 것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디스트럭터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트, get attribute, set attribute, 비교 컴페어 함수, REPR 함수에 대한 포인터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숫자로서 뉴메릭 그 자료용으로서 사용됐을 때 필요한 메소드들이 지정되어 있는 포인터, 시퀀스로 사용됐을 때 시퀀스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있는 그 자료구조 포인터, 매핑형으로 사용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그 멤버들이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멤버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를 채우면은 이 자료형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